박진수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임원까지 올라가며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하지만 2년 전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 순영 씨가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몇 달 만에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병원을 오가며 치료에 전념했지만 결국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진수 씨는 회상하며 말합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밥 먹는 것도 의미 없고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진수 씨는 심각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조기 퇴직을 권유받았고 결국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으니 자주 만날 수도 없었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산책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아들 민호가 가끔 안부를 물었지만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안 되겠어요. 뭔가 하세요.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영어 배우는 게 유행이래요. 영어회화 학원 다녀보시는 거 어때요? 영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어를? 아니에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해외여행도 가실 수 있고요. 아들의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 진수 씨는 집 근처 영어회화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대학교 때 이후로는 제대로 영어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원장님이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하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원장님은 친절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려우시죠. 기초반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진수 씨는 월, 수, 금 오후 2시 기초 영어회화 수업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진수 씨는 30분 일찍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교실에 들어서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어색하면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밝은 목소리와 함께 한 외국인 여성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한 전형적인 서구인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사라예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온 사라 윌리엄스입니다.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공부할 수 있어서 기뻐요. 수업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진수 씨 차례가 왔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 이름은 박진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음도 엉망이었고요. 아주 좋아요. 박진수 씨, 천천히 해보세요. 제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사라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으며 정정해 주었어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수업은 그렇게 끝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사라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한 관심이었거든요. 두 번째 수업 때부터는 조금 더 편해졌어요. 사라는 항상 인내심을 갖고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디에 사세요? 사라가 질문하자 진수 씨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라가며 대답했어요. 저는 강남에 살아요. 강남,
강남 스타일. 사라가 익살스럽게 싸이의 춤 동작을 따라하자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진수 씨도 웃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사라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는데 이혼 후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한국 문화가 정말 신기해요. 미국과는 너무 달라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사라가 쉬는 시간에 말했을 때 진수 씨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서툰 표현이었지만 사라는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잘 표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바로 말하는데. 그 말에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진수 씨는 사라에게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녀의 수업 방식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그녀와 대화할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족이 있으세요? 어느 날 사라가 물었을 때 진수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아내가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해요. 사라의 눈에 진심 어린 슬픔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2년 전이에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녀의 위로하는 목소리에 진수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업 후 사라가 다가왔어요. 박진수 씨, 개인 레슨 받으실 생각 있으세요? 1대1로 하면 더 빨리 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수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개인 레슨 비용도 부담이었지만 무엇보다 사라와 단둘이 있다는 것이 떨렸어요. 생각해 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 문화도 더 배우고 싶거든요.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진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진수 씨는 개인 레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주 2회 학원 상담실에서 1시간씩 수업하기로 했어요. 첫 개인 레슨 날 진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옷차림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수 씨. 사라는 항상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왜인지 더 예뻐 보였어요. 오늘은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제가 더 배우고 싶어서요. 한국 문화요? 네. 한국의 전통, 음식, 사람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진수 씨는 사라의 관심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나 됐으면서도 여전히 호기심이 많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한국 남자들은 어떤가요? 미국 남자들과 많이 다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달라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요. 미국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진수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주제에 대해 젊은 외국인 여성과 이야기한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더 조심스러워요. 직접 말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한국 남자분들이 수줍어하시는구나. 사라가 웃으며 말하자 진수 씨도 따라 웃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사라가 제안했습니다. 박진수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한국 전통차도 좋고요. 커피요? 네, 저 한국 카페 문화가 정말 신기해요. 미국보다 카페가 훨씬 많잖아요. 진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사라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 들어서자 진수 씨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50대 후반 한국 남자와 40대 후반 외국인 여자가 함께 있으니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뭘 추천하세요? 사라가 메뉴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괜찮아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사라가 유창한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진수 씨는 점점 편해졌습니다. 사라는 정말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김치찌개. 아주 맛있어요. 김치찌개. 저도 좋아해요. 처음에는 너무 매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요리해요? 한국 음식? 가끔요. 유튜브 보면서 배워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사라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말이 나오고 나서 진수 씨 자신도 놀랐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요? 그러면 좋겠어요. 사라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진수 씨도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진수 씨는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아내 순영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외로워서. 다음 개인 레슨 때 사라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진수 씨, 이번 주말에 한국 전통시장 구경 가고 싶은데 같이 가실래요? 혼자 가기엔 좀 무서워서요. 진수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전통시장이요? 네,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요. 한국 전통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요. 이건 단순한 영어 수업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좋아요. 토요일이요? 네. 토요일 오후 어때요? 약속을 잡고 나서 진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데이트인 건지 아니면 정말 단순한 문화 교류인지 알 수 없었어요. 친구 동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진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동철아. 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뭔데?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미국 여자야. 이번에 같이 시장 구경하자고 하는데. 뭐? 너 지금 외국 여자랑 데이트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한국 문화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야. 진수야, 솔직히 말해. 그 여자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동철의 직설적인 질문에 진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헷갈려. 야, 너 아내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괜찮겠어? 그게. 그래서 고민이야. 외국 여자는 또 다를 텐데.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라와의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토요일이 되어서 남대문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사라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금발이라 주변 사람들이 다들 쳐다봤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사라가 시장의 규모에 놀라며 말했어요. 네, 한국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예요. 진수 씨는 사라를 이끌며 시장 곳곳을 구경시켜줬습니다. 한복 가게, 먹거리 골목, 잡화점. 사라는 모든 것에 신기해했어요. 이건 뭐예요? 호떡이에요. 한국 전통 간식이죠. 먹어봐도 돼요? 진수 씨가 호떡 2개를 사줬습니다. 사라가 뜨거운 호떡을 입에 넣고 아, 뜨거워. 라며 웃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맛있어요. 달콤하고 따뜻해요. 그 순간 진수 씨는 자신의 감정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라에게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하네요. 미국 음식보다 훨씬 복잡하고 맛있어요.
미국 음식은 어때요? 간단해요. 햄버거, 피자, 스테이크. 그런 것들이 많죠.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한국에서 살면서 진수 씨의 질문에 사라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가끔요. 특히 밤에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날 때. 가족이 많이 계세요? 언니 하나, 조카들. 그리고 부모님. 모두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왜 한국에 오셨어요? 사라는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미국에 있으면 계속 과거만 생각날 것 같아서. 힘드셨겠어요. 네. 15년 결혼 생활이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래서 이혼했어요. 진수 씨는 사라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다르지만 혼자가 된다는 건 같은 거니까요. 저도 아내 잃고 나서 매일 힘들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사라 씨 만나고 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진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백 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사라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요. 박진수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수 씨는 오랜만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그 후로 진수 씨와 사라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영어 수업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박진수 씨, 한강공원 가본 적 있어요? 어느 날 사라가 물었습니다. 네, 가끔 산책해요.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한강에서 치킨 먹는 게 한국 문화라고 들었는데. 진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치킨과 맥주 정말 한국적이죠. 주말 저녁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강변에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와, 정말 로맨틱하네요.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노을이 한강 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둘은 강변 벤치에 앉았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친절한 건? 그리고 음식이 맛있는 건? 그럼 가장 어려운 건요? 사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외로움이요. 아무래도 혼자니까. 진수 씨도 그 감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계속 혼자라. 박진수 씨는 재혼 생각 안 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수 씨는 당황했어요. 재혼이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요? 아직 젊으신데. 절단이요. 벌써 58살인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사라의 말에 진수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맥주를 조금 마신 후 둘 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박진수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사라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수 씨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미묘한 공기가 흘렀어요. 사라가 진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한가요?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끼리.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진수 씨도 사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박진수 씨. 네. 키스해도 될까요? 서구 문화답게 직접적인 사라의 요청에 진수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강 벤치에서 둘은 처음으로 입술을 맞췄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제 아파트로 갈까요? 사라의 제안에 진수 씨는 고민했어요. 이런 관계로 발전하는 게 맞는 걸까요? 괜찮을까요? 우리 둘 다 어른이잖아요.
사라의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미국에서 가져온 소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와인 한 잔 할래요? 사라가 와인을 따라 주었어요.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로맨틱해졌습니다. 박진수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했어요. 둘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점점 거리가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박진수 씨,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거죠? 사라의 직접적인 질문에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라 씨도 저에게? 물론이에요. 사라가 진수 씨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오늘 밤 같이 있어도 될까요? 사라의 속삭임에 진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갖는 거였거든요. 괜찮을까요? 저는 처음이에요. 아내 말고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사라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진수 씨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과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라는 배려심이 많았고 진수 씨의 어색함을 이해해 주었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사라가 진수 씨의 팔베개를 하며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동시에 죄스럽기도 하고요. 왜 죄스러워요?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사라는 진수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위로해 주었어요. 당신 아내분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을 거예요. 평생 혼자 사시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그 말에 진수 씨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 씨는 사라의 아파트에서 일어났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사라를 보니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라가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젯밤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했어요. 사라가 커피를 끓여주며 말했어요. 박진수 씨, 우리 관계 어떻게 할까요? 관계요? 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사제 관계가 아니잖아요. 진수 씨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이 질문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는 박진수 씨가 좋아요.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사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진수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후로 진수 씨와 사라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들 민호가 우연히 아버지와 사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아버지, 그 외국인 선생님이 누구예요? 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 영어 선생님이야. 그냥 선생님 같아 보이지 않던데요.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진수 씨는 당황했어요. 아직 아들에게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친구야. 아버지, 설마 그 여자랑 사귀는 건 아니죠? 민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왜? 그러면 안 되나?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면 어때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아들의 반대에 진수 씨는 속상했어요. 자신의 행복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민호야, 아빠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좋은 사람 만났는데 왜 반대하니?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부자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한편 사라도 자신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몇 년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거든요. 박진수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느 날 사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데요?
사실 내년에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진수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한국에 3년 정도만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박진수 씨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살아도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계획과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말이죠. 왜 돌아가려고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가족들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안 되나요? 한국은 외국인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크고. 진수 씨는 사라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 떠나실 거예요?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6개월. 아니면 1년 후?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또 다른 문제는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사라는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진수 씨는 한국 남자답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려 했어요. 박진수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사라가 직접적으로 물었지만 진수 씨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좋아해요. 그게 다예요? 미국 남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진수 씨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국 남자들에게는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않거든요. 제 행동으로 알 수 있지 않나요?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로도 들을 수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작은 오해들이 쌓여갔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진수 씨의 딸 수진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수진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걱정 때문에 급히 돌아온 거였어요. 아빠, 민호한테 들었어요.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다며? 수진은 오빠보다 더 직설적이었어요. 수진아,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수진아, 아빠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외국인이라니.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딸까지 반대하니 진수 씨는 더욱 힘들어졌어요. 만나보지도 않고 왜 그래? 만날 필요 없어요. 아빠가 그 여자한테 이용당하는 거라고. 이용당한다니? 외국인들 다 그래요. 한국 남자들 돈 많다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딸의 편견 섞인 말에 진수 씨는 화가 났어요. 사라는 그런 사람 아니야. 사라? 이름까지 외우고 다니네. 아빠 완전히 빠졌구나. 가족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진수 씨와 사라의 관계도 어려워졌어요. 박진수 씨 가족들이 저를 싫어하나 봐요. 사라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한국은 가족의 의견이 중요하죠? 미국과는 달라요. 제가 설득할게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들의 반대는 더 거세졌거든요.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진수 씨와 사라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박진수 씨, 우리 관계 정말 괜찮은 건가요? 사라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족들도 반대하고 저는 곧 미국에 돌아가야 하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수 씨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라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원래 계획대로 미국에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진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편 언어 장벽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박진수 씨는 저와 결혼할 생각 있어요? 사라가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진수 씨는 결혼이라는 단어에 당황했어요. 결혼이요?
네, 미국에서는 일정 기간 사귀면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요. 좀 빠른 것 같은데요. 진수 씨의 대답에 사라는 실망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임시적인 관계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라는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미국 문화에서는 진지한 관계라면 결혼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진수 씨가 피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박진수 씨는 저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아요? 물론이에요. 그럼 왜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피해요? 피하는 게 아니라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가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연락했어요. 박진수 씨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사라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뭔데요? 저 다음 달에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진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원래 계획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계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한계요? 문화 차이, 가족 반대, 그리고 박진수 씨도 확신이 없어 보여요. 사라의 말에 진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거든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미안해요. 처음에는 당신 때문에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모든 게 문제예요. 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박진수 씨는 가족들과 갈등하고 이런 식으로는 둘 다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진수 씨는 사라를 붙잡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사라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언제 떠나세요? 2주 후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끝인가요? 미안해요, 박진수 씨.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수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밤 진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라를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건지 고민했거든요. 사라가 떠나기 전날 밤 진수 씨는 용기를 내어 연락했어요. 사라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할 말이 있어요.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사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어요. 좋아요. 마지막이니까. 진수 씨의 집에서 만난 둘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내일이면 이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와인 한잔 할까요? 진수 씨가 와인을 따라 주었어요. 둘은 소파에 앉아 침묵 속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박진수 씨. 네. 후회되지 않아요? 저와 만난 건? 전혀요. 사라 씨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저도요.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쉬움을 나누었어요. 마지막 밤인데 같이 있어도 될까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그날 밤 둘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아쉬움과 그리움이 담긴 애절한 사랑이었습니다. 박진수 씨, 정말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사라. 진수 씨는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둘의 시간은 달콤하면서도 슬펐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박진수 씨, 우리가 다른 문화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사라가 진수 씨의 품에 안긴 채 물었어요. 어떻게요? 만약 우리가 미국에서 만났다면, 아니면 한국 사람끼리였다면, 글쎄요. 하지만 지금처럼 특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더 새로웠고 더 배울 게 많았으니까요. 진수 씨의 말에 사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저도 박진수 씨 때문에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웠어요. 저는 사라 씨 때문에 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요.
둘은 서로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미국 남자들은 더 직접적이죠.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익숙해요. 당신들은 모든 걸 말로 해야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박진수 씨가 저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사라 씨가 저한테 관심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둘은 웃으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성적인 부분도 달라요. 한국에서는 이런 관계도 조심스럽게 숨겨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자연스럽죠. 사라의 말에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사람들 시선이 너무 신경 쓰였어요. 가족관도 달라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의 시선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이해해요. 한국 문화에서는 당연한 거겠죠. 사라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 사랑했잖아요. 문화가 달라도 사랑의 본질은 같은 것 같아요. 진수 씨의 말에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게 정말인 것 같아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둘은 아쉬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비행기표도 끊었고 짐도 다 쌌어요. 미국에서 행복하세요. 박진수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하지만 둘 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라가 떠나는 날 아침 진수 씨는 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정말 마지막이네요. 네. 박진수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사라 씨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사라는 짐을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진수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대로 보내는 게 맞나? 갑자기 진수 씨는 달려갔어요. 사라. 사라가 돌아봤어요. 박진수 씨? 가지 마세요. 진수 씨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있어요. 사라는 놀란 표정으로 진수 씨를 바라봤어요. 박진수 씨, 우리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사라 씨 없이 살 수 없어요. 진수 씨는 서툰 표현으로나마 진심을 전했어요. 가족들은 어떻게요? 제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설득할게요. 박진수 씨. 사라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외국인이고 문화도 다르고 상관없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라는 잠시 고민하더니 진수 씨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좋아요. 당신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집에 돌아온 후 진수 씨는 아들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사라와 결혼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정말이세요? 응. 아빠 결심했어. 하지만, 민호야,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법은 없잖니? 진수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민호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는 거라면 저도 인정할게요. 고마워, 민호야. 딸 수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대신 그 여자. 사라 씨가 아빠를 잘 대해줘야 해요. 사라는 좋은 사람이야. 만나보면 알 거야. 결혼 후 둘은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적응해 나갔어요. 사라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웠고 진수 씨는 영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여보, 김치찌개 맛있게 됐어요. 사라가 한국 요리를 배워서 만들어 주었을 때 진수 씨는 정말 기뻤어요. 맛있어요.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둘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영어와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음식 만들어 볼까요? 어느 날 사라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뭘 만들까요? 팬케이크. 미국 가정의 전통 아침 식사예요. 진수 씨는 사라에게 팬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사라가 웃으며 도와주었습니다. 여보, 너무 많이 뒤집지 마세요. 한 번만. 아, 이렇게요? 맞아요.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둘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아이들도 점차 사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손주들은 외국인 할머니를 신기해하며 좋아했습니다. 사라 할머니, 미국 이야기 해주세요. 옛날 옛적의 미국에는 사라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할머니,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뭐 해요? 트리를 꾸미고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들이 모여서 터키를 먹어요. 우와, 터키요?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 가족들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둘은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먼 길을 왔네요. 맞아요.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나이도 상관없고요. 58세에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진수 씨는 사라의 손을 잡았어요. 사라,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혼 후에 절망적이었는데 한국에서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5년이 흘러 진수 씨는 이제 63세, 사라는 52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은퇴하면 뭐 할까요? 글쎄요. 여행이나 많이 다닐까요? 좋아요.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다 구경하고 미국 가족들도 자주 만나고 그리고 손주들이 영어 배우는 것도 도와주고요. 둘의 계획은 무궁무진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사라가 말했어요. 여보, 처음 여기서 키스했던 거 기억해요? 물론이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그냥 외로운 과부와 이혼녀의 만남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수 씨가 사라를 안으며 말했어요. 사랑에는 정말 국경도 나이도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증명했죠. 둘은 한강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노을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중년 남녀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문화적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도 국경도 없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진수 씨와 사라의 이야기가 희망의 빛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